그래가지고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우리는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하고 같이 운동해 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뭐가 나왔어? 천동설이 나왔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도니까 우주가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어. 그때는 평평한 줄 알았어. 근데 그리고 우리가 우주하고 같이 지구하고 같이 돌기 때문에 다른 놈이 도는 것처럼 보였어.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나온 거야. 이때는 뭐야? 지구는 20원의 궤도의 중심 옆에 있고 모든 행성은 20원의 궤도를 따라 원운동할 거야.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겠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냐면 교회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지구가 모든 운동 중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이도 그 행성의 운동을 관측하다 보니까 천동설이 틀린 거야. 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적 등급까지 받은 거야. 그래갖고 야 심각하면 죽일 수도 있어. 그때는 뭐냐면 야 마녀 사냥이 엄청나게 됐단 말이야. 기독교에 안 맞으면 다 마녀라고 해갖고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씨가 갈릴레이도 쫄린 거야. 쫄려가지고 지금 하늘이 높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심하게 나오면서 법원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은 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관측을 해보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그래갖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고 그랬어. 즉 이제 지동설이 밝혀졌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천동설이고 지동설이 다 원운동. 근데 케플러가 이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얘들이 원운동하는 게 아니야. 약간 타원 운동을 하는 거야. 타원 궤도를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브라이 스승님의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지구와 행성은 다른 행성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혔어. 그게 케플러의 3법칙인 거야. 1법칙이 타원 궤도의 법칙, 2법칙이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 3법칙이 조화의 법칙이야.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케플러의 1법칙을 보자. 케플러의 1법칙은 뭐냐? 케플러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 나오잖아. 법칙에서 첫 번째, 케플러의 1법칙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1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 자, 케플러는 관측 대상의 중심이, 관심 대상이 화성이었어. 화성이어가지고 행성들이 원궤도로 태양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 가설이 옳다고 확신한 거야. 그래서 티코 브라의 화성 관측 자료를 갖다가 지금 스승의 관측 자료를 갖다가 원궤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오랜 시간, 헛된 시간을 보낸 거야. 못 맞춰. 화성 궤도를 찍은 몇 개의 점이 원궤도로부터 벗어나 있어. 그래갖고 티코 브라의 관측이 정밀하다는 걸 가정하에 믿고 타원 궤도로 맞춰봤더니 다 맞는 거야. 그래갖고 몇 년을 갖다 써버린 거야. 한 10년 정도 써버린 거야. 이걸 갖다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이러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야. 타원 궤도의 법칙은 한 초점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원 궤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초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이 초점 간격이 가까울수록 원궤도야. 왜? 야, 원은 중심이 뭐 있냐? 하나만 있잖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궤도에 가까운 거야. 멀리 떨어질수록 타원 궤도야. 20mm 커져. 그러면 하나의 초점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초점 위에 태양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 태양에 가까운 점이 근일점이 되는 거고, 태양에 먼데 있는 게 이게 뭐야? 원일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케플러의 일법칙 타운궤도의 법칙은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운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태양은 타운궤도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초점 위에 있어. 그리고 행성이 공존하는 동안 태양과 행성의 거리는 사이는 계속해서 변한다. 그래가지고 행성의 타운궤도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근일점, 태양에서 가장 먼 점이 원일점이다. 봐봐. 그리고 행성들의 공존궤도는 초점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뭐에 가깝다? 원궤도에 가까운 거야. 이해됐지? 이런 게 있어. 즉 봐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행성이 이렇게 운동할 거 아니야. 이랬을 때 행성이 여기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 반지름 두 개가 있는 거야. 긴 반지름이라고 해. 긴 반지름이라고 있어. 긴 반지름 장반경이라고 있어. 이게 짧은 반지름 단반경이라고 있어. 이렇게 했다. 반지름 두 개다. 자, 야, 티코브라의 20년간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케플러가 16년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야. 그래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한 거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태양은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돈다고. 이게 타운궤도의 법칙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 케플러 2 법칙이 있어. 이 법칙은 뭐냐? 이거는 뭐라 그래?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라 그래.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라 그래. 같은 시간 동안에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성분이 휩쓸고한 면적은 어떻다? 같다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있을 때 면적 여기가 행성이 있었고 여기가 행성이 있었어. 그랬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떻다? 휩쓸고한 면적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이 같은 시간에 휩쓸고한 면적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봐봐. 이때 봐봐. 이게 R입니다. R입니다. 이게 R2. 그리고 이때 이게 V2. 이때 이게 V1이야. 근데 이 면적 S1하고 S2하고 S1은 어떻다? 같다는 거야. 자, 봐라.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이 휩쓸고한 면적은 어떻다? 같다. 즉, 첫 번째가 S1하고 S2는 어떻다? 같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면적이 넓어지지만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길이가 짧아서 성큼성큼 가야지만이 면적이 같아진다. 따라서 자, 이때 뭐또 성립해? V1 곱하기 R1이 V2 곱하기 R2가 같아요.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일정해야 돼. 이게 뭐냐?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이게 가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이거잖아. 보존의 법칙이야. 뭐냐면 김연아가 팔 벌리고 있잖아.
아론하고 알트 중에서. 아론. 아론이 크지? 그럼 속력은 누가 빨라야 된다? R2. V2가 빨라야 돼. V2.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가 좀 크고 얘가 많이 크잖아. 그러면 속력은 얘가 좀 많이 빠르고 얘가 조금 빨라야 돼. 이해됐지? 그래야지 곱식 가속하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천천히 돌아. 속력이 적다면 반지름이 적으면 빨리 돌아. 알겠지? 그러니까 원일점일 때가 속력은 최소가, 원일점일 때가 반지름이 크잖아. 그러니까 최소가 속력은 근일점일 때가 어떻다? 속력은 최대지. 이해됐어? 반지름 짧으니까 속력이 빨라야 돼. 그럼 옆에 봐라. 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할 때 일정한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성분 입수과 면적은 항상 같다. S1하고 S2가 같다. 즉 태양에 가까워지면 속력이 빨라지고 태양에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지지. 당연한 거야. 왜? 중력이 세지잖아. 가까워지면. 그럼 속력이 빨라. 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태양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작아져.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즉 근일점일 때 행성의 속도가 제일 크고 원일점일 때 행성의 속도가 가장 적다. 그럼 해볼게 선생님이. 자, 따라서 이것까지 했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금방 설명한 게 옆에 왼쪽에 밑에 여기 나왔어. 봐봐. 여기를 봐봐. 자, 면적은 어떠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 S1하고 S2는 어떻다? 같지? 그러면 속력은 누가 빨라야 돼? V1이 빨라야 되지. VA가 V보다 빨라야 되지. 근일점이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질량은 일정하니까 2분의 1 MV제곱, V제곱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EA가 더 커. 운동 에너지가. 중력도 누가 더 커? A. 누가? 그렇지. A가 더 커. 왜? 중력 자체가 F는 G 곱하기 F는 R 제곱분의 G 라진 스몰 m이잖아. 뭐에는 비례? 질량에는 비례.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 거리는 RA보다 RB가 크니까 누가 커? FA가 더 크지. 그리고 가속도도 누가 더 커? 당연히. A. 그렇지. 이해됐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중력이 세니까 가속도가 커. 그러니까 빨리 돌 수밖에 없단 말이야.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져. 그러면 가속도가 약해지니까 늦게 돌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행성이 그러다 보니까 행성과 태양을 갖다 연결하는 성분이 입수과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니? 조화의 법칙이 나와. 마지막으로. 조화의 법칙은 뭐야? 주기하고 관련된 거야. 조화의 법칙은 하모니야. 하모니. 뭐냐면 이때 봐라. 조화의 법칙은 세 번째 케플러의 3법칙은 이게 무슨 법칙이다? 조화의 법칙인데 조화라는 건 뭐하고 연결된다면 상가함수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화함수라고 해요. 그래요? 상가함수가 조화의 함수라고 해요. 상가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사인값이 이렇게 되지. 사인값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상가함수가 무슨 함수야? 조화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조화라는 거는 주기야.
주기하고 관련된다. 주기하고 관련된다.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이 야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케플러의 법칙은 타운궤도의 법칙이라고 했지. 야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있다고. 그래갖고 행성들이 이 태양 주위를 갖다가 공전한다고.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을 뭐라고 그랬어? 긴 반지름을 A라고 표시해. 짧은 반지름을 뭐라고 표시해? 단반경은 B라고 표시해. 근데 이때 주기가 T지. T가 주기라고 하는 거야. 이 주기하고 긴 반지름의 관계야. 그걸 갖다 찾아낸 거야. 계산한 거야. 근데 이때 긴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냐면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걸 는으로 만들기 위해 뭘 써버렸어? 비례함수 K를 쓴 거야. 이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공전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조화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당연히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이 클수록 멀어지지. 그러니까 공전주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태양의 행성들은 공전주기의 제곱과 긴 반지름의 세제곱의 비가 모두 같아. 계산해보니까 다 같은 거야. 올라와봐. 이걸 계산한 값이 있어. 봐라. 행성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케플러의 법칙이 확인하기. 야, x축이 긴 반지름이 되고 공전주기의 제곱이잖아. 이게 뭐라 했어? 공전주기의 제곱하고 뭐하고 비례한다 했어? 긴 반지름이 세제곱하고 비례한다 했지. 그러니까 비례니까 기울기가 일정해. 이게 기울기가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일정을 한 거야. 이게 그래갖고 조화의 법칙이 나온 거야. 이걸 케플러가 계산한 거야. 알아? 행성의 공전주기는 이제 편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그림은 이를 이용해서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공전주기의 제곱의 관계를 나타냈더니 했더니 거의 똑같은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 위에 모든 행성들이 다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이 모든 태양계 행성들이 공전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찾은 거야. 그리고 이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또 뉴턴이 뭘 찾은 거야? 중력의 법칙을 찾은 거야. 중력의 법칙은 알겠지? 그럼 보자.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보자. 이해됐지? 간단하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이거는 지금은 어려운 거 없다. 그럼 보자. 자, 중력의 법칙. 이제 원리에 이게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중력의 법칙에서 첫 번째 중력이 있다. 중력은 만유력이 있어. 우주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즉 봐라. 아무리 작아도 뭐는 있어? 질량이 있어. 질량이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하잖아. 그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오르잖아. 그러면 얘들이 힘을 생겨내. 그리고 이때 네가 당겨 나도 니를 당길게 이 자식. 그러면서 이때 작용반작용이 힘이. 이때 힘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 거리가 알더라도 있어. 그러면 얘들끼리는 무슨 관계야? 야, 당연히 힘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 이거의 곱셈도 비례해. 근데 거리하고는 반비례하지. 근데 작용과작용이니까 R분의 1, R분의 1이니까 R 제곱분의 1이 돼. 근데 이걸 캐본디시라는 사람이 이게 이것까지는 누가 밝힌 거야?
뉴턴이 밝힌 거야. 근데 눈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있어. 그 내가 말했지. 캐번디시의 제자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캐번디시 연구소가 있는데 1대 소장이 캐번디시, 2대 소장이 톰스, 3대 소장이 러더퍼드, 4대 소장이 보호자. 이 새끼들 다 노벨상 탔다고. 그 캐번디시 연구소에 다 해먹었다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밝힌 사람이 캐번디시가 은을 밝혀버린 거야. 여기 옆에 나왔어 봐라. 저기 중력상수의 측정. 캐번디시가 중력의 법칙이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되고 나서 비트는 저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중력을 측정한다. 중력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여 중력상수 값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만든 거라고? 뉴턴이 만든 거야. 그 다음 이거는 은으로 만든 거는 마리력 상수를 구한 사람은 누구야? 캐번디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너 지나있어. 선생님 지나있어. 우리 사이에 마리력이 작용해. 근데 우리가 이걸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왜 그러냐? 이 마리력 상수를 구해보니까 졸라 잊어버려 이 새끼가. 이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어딘가 이 질량 크지 않는 이상 못 느껴. 근데 이제 중력의 법. 중력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중력은 뭐냐? 이제 이거야. 중력은 행성이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뭐가 되는 거야? 행성, 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겨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겨버리는 거야, 일단. 즉, 한 물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지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자. 물체가 질량이 m이야. 스몰 m. 그리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G는 R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한 거야. 계산을 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봐라. 자 봐라. 계산했어. 그럼 봐라.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봐라. 잠깐만. 이렇게 계산했어. 그러면 이제 계산해가지고 야, 이 값을 알아. 봐봐. 이 값은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mg하고 같아. F는 ma잖아. 근데 a가 중력 가속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주었어. 그랬더니 자, g를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를 구할 수 있어. g는 어떻게 돼? g는 이제 뭐야? r제곱분의 g r제곱입니다. 얘 알아. 6.67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 지구의 질량 알아. 이거 반지름 알아. 6,400kg.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약 9.8m/s.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왜 이제 중력의 법칙이 케플러 법칙하고 관계가 있느냐? 중력의 법칙 가지고 케플러의 3법칙이 조화의 법칙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어. 봐봐. 중력의 법칙하고 케플러의 법칙의 관계보다 이해됐지? 지금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봐라. 이때 자, 케플러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은 케플러의 3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 왜? 뉴턴에 의해서 케플러 법칙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다. 자, 케플러 법칙은 적용은 케플러 법칙은 행성뿐만 아니라 행성의 중력을 받는 위성이나 인공위성에도 적용이 된다. 어? 만약에 이렇게 행성이 얘는 우리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도 돼. 그리고 인공위성도 다 적용이 돼. 즉 뭐냐면 태양주위를 갖다가 누가 돌고 있어? 행성이 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태양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때 행성이 질량이 m이야. 스몰 m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대. V로. 그리고 이때 반지름을 뭐라 그래? R이라고 그래. 행성의 질량을 라지 m. 그리고 이게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그래. 근데 둘 사이는 중력이 작용하지. F가. 이해됐지? 근데 이때 이 중력은 봐봐.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어? F는 G는 R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봐라. 뭘로 쓸 수 있다? F는 MAG. 근데 A가 뭐야? R분의 V제곱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가속도와. 그러면 R분의 MV제곱이야. MN 날라가. 그럼 여기서 봐봐. 쓸 수 있지. 그리고 야 만약에 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 V제곱은 뭐가 돼? R분의 R 띄워주잖아. R분의 GM이 되지. 첫 번째 공식 나왔어. 두 번째, 얘가 주기가 T 나오면 T는 뭐야? 얼마야? V분의 2파이 R이란 말이야. V분의 2파이 R이야. 그러면 V가 뭐가 되냐? V가 뭐가 돼? V가 뭐가 돼? T분의 2파이 R이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 T의 제곱분의 4파이의 제곱 R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아? R분의 GM하고 같아. 곱해 양쪽으로. 고로 T의 제곱은 곱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나눠주면 GM이 되고 그리고 4파이의 제곱이 되고 R이 상승이 돼. 얘가 상수인 거야. 따라서 T의 제곱은 뭐에 비례하냐?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버리잖아. 라고 케플러의 3법칙을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증명을 해버리는 거야. 증명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면서 케플러 법칙이 맞구나. 아는 거야. 이해됐지? 확실히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뒤쪽 넘겨봐. 자,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선생님이 아까 지금 했지. 지구와 물체 사이에는 지구의 질량이 라지 m, 물체의 질량이 스몰 m,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r일 때 F는 어떻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F는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지. 근데 얘가 mg야. 스몰 mg야. 그러면 mg고 G는 구할 수 있지. R제곱분의 gm이 나오지. 이걸 값을 다 대입해. 그럼 얼마가 나오면 되겠어? 9.8m/s 제곱이 나와. 그래가지고 구하면 돼. 봐라 옆에 중력 가속도는 G는 R제곱분의 gm이고 gm R을 값을 대입하면 G는 9.8m 약 9.8m/s 제곱입니다. 지구의 표면에 측정한 G는 위도와 고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계산의 편의를 갖기 위해서 10m/s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표면 부분의 물체의 크기와 높이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중력사 가속도를 구할 때 분모는 지구의 반지름 R로 대입하는 거야. 이해됐어? 6,400. 그러면 거의 같게 나와. 9.8m/s 제곱으로.
이해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이해되냐 안 되냐? 됐지? 가볍지 이거. 지금까지 멤버들은 졸라 어려운 거 있어. 그렇지? 근데 얘는 조금 뒤에 있잖아. 인공위성의 분석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탈출 속도를 해보는 거야. 탈출 속도가 뭐야?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탈출하는, 우주로 탈출하는 속도야. 야, 인공위성이 있잖아. 발사체가 이렇게 올라가냐? 못 올라가.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탈출하는 거야. 이렇게 못 올라가. 이렇게. 동시 같아. 못 올라가. 그럼 어마어마한.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즉 탈출 속도라는 건 뭐야? 중력을 이기고 중력장을 벗어나가지고 지구를 갔다가 중력장을 탈출하는 거. 그걸 탈출 속도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잖아. 야,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자.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보자.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첫 번째 이제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른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그러면 지표면 부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첫 번째, 지표면 부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공식이 있잖아. EP는 뭐니? 포텐셜 에너지. 뭐야? 그대로 mgh야. 이해되니? 지표면 부분에는 봐.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므로 물체의 질량이 m, 중력과 속도가 g,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EP는 뭐야? mgh지. 자, 근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이게 지표면 부분에는 우리가 원래 쓰던 공식대로 하면 돼. mgh로 하면 돼. 위치 에너지를. 근데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다르게 계산해야 되죠. 즉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해됐어? 좀 달라. 그럼 보자. 첫 번째 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구로 같은 중력의 크기는 감소해. 근데 기준면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으로 하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한다. 즉 봐라. 중력의 크기는 봐라. 자 보면 만약에 이걸로 구해야 돼. 뭐냐면 뭘 구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구하는데 뭘로 구하냐면 이걸 갖다 첫 번째 봐봐. 자,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거리가 무한대이면 봐라. 첫 번째
F는 야 거리에 제곱 가까울수록 세지. 가까울수록 세지.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이 라자리야. 여기가 제일 세겠지. 여기가 제일 세겠지. 여기서부터 해갖고 거리의 제곱의 반지름이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야? 물체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거리가 그러면 여기는 R 떨어져 있대. 스몰 R 떨어져 있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스몰 R이야. 그러면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R 떨어져 있고, 여기는 무한대로. 무한대면 거의 0이 돼버리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중력의 크기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줄어들어. 이 넓이가, 뭐냐? F 곱하기 뭐니? 지금 무슨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야? 힘 F하고 무슨 그래프니? S 그래프잖아. 그러면 W는 뭐니? F 곱하기 S지. 이 밑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줘야 돼? 이걸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으니까 힘을 줘야 되지. 반대 방향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동거리가 생겨. 그러면 이 밑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봐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이 밑넓이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F가 힘이 한 일이야. 중력의 증가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야. 응? 이해됐어? 이만큼이 뭐로 되버린다? 물체가 뭐가 떨어져 버려? 이게 지구 표면으로부터 떨어지지. 그러면 H가 커지잖아. 그만큼이 뭘로 증가해? 내가 1 해준 만큼이 1이 뭘로 전환해? 위치 에너지로 전환해. 그러면 위로 멀리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이걸 다르게 표현해볼게. 뭘로 표현하냐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번에는 뭘로 표현하냐? 이제 EP로 표현해. 그리고 이걸 이제 이게 거리가 돼. 거리가 돼. 그럼 지구가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있잖아. 지구의 반지름이 R이다. R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물체가 이만큼 여기에 R만큼 떨어져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질량이 M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해준 일만큼 뭐가 증가해? 뭐가 증가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거든.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냐? 야, 지금 봐라. 지구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는 지구를 향해 지구 향해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일로 지구의 상수가 G면 물체의 질량을 라지에 그다음 지구의 질량이 스몰 m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다? 얼마다? 원래는 얼마다? 이때가 얼마냐면 어떻게 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알아? 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지금 여기에 라지 M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라지 R이야. 너희 지금 이해 못하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지. 자, 이때 속력이 V였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 갖고 있냐? 위치 에너지도 있고 뭣도 있어. 봐봐. 무한히 먼 곳이야.
이때는 멈췄대. 그럼 운동 에너지도 0이야. 0이야. 운동 에너지도 0이야. 위치 에너지도 얼마야? 위치 에너지도 얼마야? 무한이면 보시면. 0. 야, 여기도 에너지는 그 뭐냐면 둘 다 얘는 최소고 얘는 뭐야? 최대야. 의미가 틀려. 둘이 0인데 얘는 뭐야? 속력이 0이니까 최소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위치 에너지는 최대야. 그만큼 내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일을 받을 만큼 물체는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0이 최대야. 그러면 봐봐. 이때 봐라.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야, 위치 에너지는 mgh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그 1이라는 건 뭐야? 금방 1이라는 건 여기서 이거 있잖아. F는 얼마였냐? G 곱하기 뭐야? R 제곱분의 플러스 0 곱하기 스몰 m. 근데 여기서 뭘 곱해야 돼? 거리 R만큼이잖아. 곱해봐. 그럼 뭐가 돼? R분의 GM 라지 m 되는 거야. 1의 한 일이. 근데 얘가 0이 됐다 했잖아. 그러면 1을 원래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들어가. 이해됐어? 그러면 딱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였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고로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하고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을 구하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탈출 속도는 어떻게 돼요? mmgg. 그러면 v는 v 제곱은 r분의 2gm입니다.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2gm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 선생님,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1.2km/s가 나오는 거야. 야, 지구가 아까처럼 8km/s는 뭐였어? 원운동할 수 있는 속력이었지. 그걸 제1 탈출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11.2km가 되면 km/s가 되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 이게 제2 탈출 속도라고 해요. 실제로 필요한 건 뭐야? 11.2km/s가. 이해됐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예.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어떻다? 같아야 되죠. 합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거 성립하는 거야. 어디서나. 그러면서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야, 여기까지 다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다 해보는 거야. 말했지? 탈출 속도 구하는 거. 다 했잖아, 선생님. 신기하지? 예. 금방 끝나버리지.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이해해야 돼.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게. 조금 모르면 이해됐지? 예. 배불러. 나도 가야 되겠다. 수업 없어. 3시간짜리가 없어졌어. 이해됐죠? 너 수학하러 가냐? 또 보충? 보충 말고